플러스 알파로서 붙은 것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돈을 주어서 과연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까지도 보상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 저는 광주사태를 취재하고 나서 신문사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전 용사들, 산업화 한 사람들은 돈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그동안에 그 민주화 보상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친북 좌익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동안 900억 넘는 돈을 어디다가 넣었느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다가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병든 사람까지 다 민주화 운동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로 우리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산호맹이라는 조직,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이 조직 멤버들한테도 국가 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사태의 경우에도 그 한계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나오는 그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런 초법적 위원회가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것만 딱 들여다본다면 나중에 50년쯤 지나가지고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한 활동을 누가 학자가 일타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잠시 적화가 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적화하는데 그 많이 노력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국가 돈으로 표창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더없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역사는 역전 드라마의 역사고 동시에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기적과 역전이 되는 나라에서 살면은 아슬아슬하죠. 살아남기만 하면 매우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역전과 기적이 되풀이되는 나라여서는 안 되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다 기성세대인데 한국의 기성세대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될 때는 총을 잡고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려야 될 때는 망치를 잡고 산업전선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최루탄 쏟아지는 곳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사적인 금자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후배 세대한테 넘겨줬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런 근사한 나라를 이어받아가지고 자유통일하고 인류 국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염원을 담아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우리가 교육권을 빼앗겼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을 정교조한테 넘겨줬습니다. MBC한테 넘겨줬어요. 친북 좌익 세력들을 주사파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괴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괴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좌익 20살 때는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한테 가서 이름을 한자로 한번 써보라 하면 못 씁니다. 못 씁니다. 김현희의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그 책을 제가 25살 때는 아가씨한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니까 김현희를 읽지 못했어요. 다만 사진이 있으니까 이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다 이렇게. 한자는 대한민국 국자입니다.
국어는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어로 되어 있어요. 이름을 한자로 지을 때는 부모님들이 많은 희망과 정성을 들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써야 됩니다.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명국가 중에서. 몇 퍼센트냐? 60%.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문맹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고 고급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6.25 때 미군이 와서 한국에서 몇 명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500명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5,000명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웅산 사건 아느냐? 모릅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아느냐?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20년 동안, 특히 정교조가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북한 정권과 김정일이 한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치더라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대한민국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6.25 때 좌익들에 의해서 학살된 20만 명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보도연맹 학살만 가르치고 이렇게 되니까 기억장치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6.25의 진실, 민주화의 진실, 몇 가지 사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억 없으면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어도 물론 기억해야죠. 기억장치가 마비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식별장치가 마비됐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몰라요. 기억이 마비되니까. 그래서 김정일을 친구로 알고 부시를 원수로 알고 역대 한국의 대통령 기성세대를 정오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념하지만은 이념은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감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 지금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이죠. 이 세 가지 감정을 같이 가져야 우리가 괴물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교조 세대, 386 세대 이 밑에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희소동물, 희귀동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다 지금 2층 구조입니다. 40대 이하는 좌경화, 50대 이상은 우경화. 같은 집에 살면서 성분이 다른 사람이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또 한 세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 이 세대가 지금 군인이 되고 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가 어깨동무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집이 3층이 됐는데 1층, 2층은 좌경, 우파는 저 위에 40층 옥상에 산다? 이런 나라가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성세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열심히 싸우고 본인들은 그렇게 그 풍요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80대, 70대, 60대 이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세대를 괴물로 만들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전 국민적인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정교조로부터 나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군생활 한 2, 3년 하다가 나오면 조금 달라져요.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학급 안에 복학생들이 많은 학급이 굉장히 학습 분위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이 군대의 정원 교육이 다소 중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국가를 만들 때 반드시 국민 개병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원병제로 가면은 우리는 한국은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인류 국가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